안녕하세요. 류마티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 보기 전에요. 먼저 레이너 피노미넌이라는 무엇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레이너 피노미넌, 레이노 현상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일반인들은 수족냉증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레이노 피노미넌은 사실 그 손발이 좀 차갑고 한 거랑은 조금 다르죠. 요거는 여기 보시면은 그 너무 주변 온도가 차가워져 가지고 이제 찬 공기나 아니면은 찬물에 노출되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극도의 이제 정서적 변화 같은 것이 있을 때 원래 피부 혈관이 약간 수축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일반적인 피지올로지컬 리스폰스보다 너무 반응이 심하게 나타날 때 그걸 우리가 레이너 피노미넌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특별한 underlying etiology가 없이 이렇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primary Raynaud phenomenon이라고 하고, 이거는 주로 나이가 30세 미만의 젊은 여성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겨울철 찬 공기에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찬물에 손을 담글 때 손이 너무 시리고 막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이렇게 혈관이 수축을 하면은 이게 이스키미아가 생기니까 자칫하면은 그 티슈에 손상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는 이게 티슈 인저리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이스키미아가 심하면은 그러지는 않고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랩에서도 ANA나 ESR 같은 뭐 염증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류마티스 질환을 시사하는 그런 증거도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 프라이머리 레이머 피노미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손이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겠고요. 증상이 너무 심하면은 그때는 혈관이 확장될 수 있도록 DHP, CCB 계통 약물을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 반면에 secondary Raynaud phenomenon은 원인이 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다룰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를 비롯한 류마티스 질환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부터 혈관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좁아져 있다든지, 뭐 이제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너무 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담배를 펴가지고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혈관을 수축시키는 다른 약물도 있죠. 심파토미메틱 계통의 약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공사장에서 드릴 같은 걸 사용하면 손에 계속 강한 진동, 바이브레이션이 가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레이너 피노미넌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대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나이가 40세 이상의 남자들도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고, 기저질환의 존재를 시사하는 다른 증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 얘기를 할 텐데 다른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의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오큘러스 바스큘러 컨디션이 있다 그러면은 혈관이 머리부터 막혀 있어가지고 그거에 의한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뭐 그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때는 정말 조직에 손상이 생길 정도로 혈관 수축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옆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키미아에 의한 티슈 인저리들, 여기 이제 특히 디지털 얼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ail fold capillary microscopic examination을 해보면은 원래 이렇게 모세혈관들이 얇은 실 뭉치처럼 이렇게 살짝살짝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혈관에 출혈이 발견되는 것 같은 이런 비정상적인 소견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원인 질환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CBC를 비롯한 기본 혈액 검사들, 그리고 소변 검사, 또 류마티스 질환의 가능성을 생각해서 ANA, 류마토이드 팩터, ESR, 컴플먼트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기본적으로는 ANA를 보고 이후 증상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스페시픽 안티바디 같은 거를 검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컨더리 레이너 피노미넌은 물론 그 낮은 온도 같은 거에 자꾸 노출되는 거를 막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거기에 기저질환이 있다면은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도 해줘야겠고, 담배를 핀다면 담배도 끊어야겠어요. 여기서도 CCB를 치료제로 쓸 수가 있고요.
또 손끝에 이렇게 얼서레이션 생기는 거, 그런 게 심하다면은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레이너 피노미넌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인 전신경화증,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전에는 이거를 그냥 스클레로더마라고 불렀어요. 피부가 딱딱해진다고 해서. 근데 이게 피부만 딱딱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 내부 장기들까지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피부만 딱딱해지는 게 아니고 내부 장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질환은 우리가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라고 조금 더 다르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몸의 조직들이 딱딱해지고 특히 피부가 딱딱해지는 그런 질환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국소적으로 피부 일부만 딱딱해진다. 그러면은 그거를 localized scleroderma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정말로 피부만 딱딱해지는 거예요. 내부 장기 침범이 없어요. 그래서 미용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것 때문에 생명이 위협당한다거나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가 되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이거는 몸의 내부 장기까지도 침범을 하기 때문에 사망이 가능한 고통스럽고 좋지 않은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를 다시 양상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손가락에서 시작해가지고 몸통 전체로 빠르게 번지는 디퓨즈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가 있고, 마찬가지로 손가락에서 시작하지만 몸통 전체로 퍼지지는 않고 그때 팔도 이제 원위부, distal upper extremity, 그리고 얼굴 정도까지만 침범을 하는 limited SSC가 있습니다. 이 둘을 비교하면 diffuse SSC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고요. 내부 장기 침범도 훨씬 빠르고 심합니다. 반면에 limited SSC는 비교적 느리게 진행을 하고 내부 장기 침범은 조금 느리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limited SSC가 내부 장기 침범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속도가 조금 느릴 뿐이에요. 특히 이 limited SSC에서 아주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5가지가 있는데, 이 앞글자 이름을 따가지고 크레스트 신드롬이라고도 불러요. 각각 칼시노시스 큐티스, 피부에 칼시피케이션이 생기는 거하고, 그 다음에 레이너 피노미넌, esophageal dysmotility, 그 이스파구스가 잘 안 움직이니까 이제 GERD라든지 아칼라지아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스클레로닥틸리, 손가락이 오그라드는 거, 그 다음에 텔랑지 액타시아, 모세혈관이 확장되는 거. 요 5가지 증상이 조금 더 아주 특이적으로 특이적이 나타나기보다는 이 5가지 증상이 대표적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크레스트 신드롬이라고도 부르곤 합니다. 참고로 이 limited SSC를 limited scleroderma, 그러니까 localized scleroderma, 피부랑 딱딱해지는 거랑 같은 거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부 장기 침범 여부에 따라서 localized와 systemic을 구별을 하고, systemic에서 다시 diffuse와 limited를 구별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에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디퓨즈와 리미티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우선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역시 레이너 피노미넌이죠. 거의 모든 SC 환자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찬 공기에 손이 노출되거나 찬물에 손을 넣으면 혈관이 확 수축하면서 손가락이 이렇게 하얗게 변하고요. 이러다가 좀 있으면 아주 시퍼렇게 변했다가 이제 꺼내서 조금 가만히 있으면은 반대급부로 하이퍼에미아가 확 생기면서 손가락이 빨갛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손가락의 통증이라든지 저린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은 추위뿐만 아니고 이모셔널 디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에 의한 레이너 피노미넌은 세컨더리 레이너 피노미넌이기 때문에 이 사진처럼 이렇게 손끝에 얼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손톱이 상한다든지
그런 변화가 같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nail fold, 그 손톱 뿌리 부분의 피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해서 보면요. 원래는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이제 실을 반으로 접어놓은 것처럼 이런 모양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굵은 자이언트 캐필러리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마이크로 헤머리지 같은 이런 이상 소견들이 보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네일 폴드 마이크로스코피 소견이 상당히 자주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질병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피부가 딱딱해지는데 딱딱해지다 못해서 피부가 아예 수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선 손끝부터 피부가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요. 동시에 모낭이라든지 땀샘, 피지샘 이런 것들이 손실이 되면서 피부가 굉장히 거칠어지고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피부랑 같이 그 안에 있는 이제 힘줄, 뭐 텐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손가락을 똑바로 펴지를 못하고 굽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관절 구축, 스클레로닥틸리가 나타납니다. 이게 손가락에 생기면 손가락이 안 펴지는 거고 이런 게 입 주변 같은 곳에 생기다 보면은 입을 크게 벌리지를 못하고 최대한 벌려봐야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요런 모양새가 돼요. 그리고 사실 요 사진에서는 막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동시에 이제 모세혈관이 확장해가지고 피부에 막 핏줄 같은 것이 막 보이는 그런 텔랑제액타시아 같은 것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염증 때문에 피부 밑에 이렇게 칼슘 결정 같은 것이 쌓이는 칼시노시스 큐티스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의 주요 사망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폐 증상입니다. 그래서 디퓨즈 스클레로시스에서는 이제 폐에도 염증이 생기고 파이브로시스가 생기는 interstitial lung disease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limited systemic sclerosis에서는 이제 폐혈관이 딱딱해지면서 pulmonary hypertension이 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증상이 딱히 없다 하더라도 엑스레이도 한번 찍어봐야 되고 PFT를 해보는 것이 폐 질환을 확인하는데 좀 좋은 방법이 되겠어요. 두 번째 사망 원인은요, Scleroderma renal crisis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키드니로 가는 혈관이 갑자기 수축을 하면서 그 키드니로 가는 혈액이 갑자기 확 줄어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설명드리면서 그 RAAS라는 게 활성화되는 이유는 키드니에서 혈액 공급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소변을 생각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혈압을 올려가지고 키드니의 펄퓨전을 증가시키려는 반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키드니의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그 펄퓨전이 떨어지니까 키드니에서는 이제 원인이 뭐가 됐든 이제 걔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쨌든 지가 아는 방법은 RAAS를 활성화시키는 거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혈압이 확 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혈압을 올린다 하더라도 키드니의 펄퓨전이 증가할 수 있을까요? 증가 못해요. 왜냐하면 혈관 자체가 수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혈압을 올려봤자 별로 회복이 안 된다고. 그러면 키드니의 펄퓨전이 회복이 안 되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프리레날 AK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레날 AKI가 생기면서 소변을 제대로 만들지를 못하고 우리 몸에 플루이드가 계속 쌓이니까 올리기유리아, 소변이 잘 안 생기는 핍뇨가 생기면서 크레아틴이 오르고 플루이드를 배출을 못하니까 우리 몸에 플루이드가 쌓이면서 에데마가 생기고 몸이 붓는 거죠. 특히 폐에 쌓이면은 퍼머너리 에데마가 생기면서 숨쉬기가 힘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RAAS를 억제하는 치료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가장 좋은 약은 ACE 이니비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ACE 이니비터 중에서도 특히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short acting ACE 이니비터, 캡토프렐 같은 거를 사용해 주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방법이겠어요. 여러분,
원래 ACE 이니비터나 ARB는 그 AKI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크레아티닌이 상승한 환자, 지금 당장 AKI가 있는 환자, 그런 사람한테서는 사용하지 않든지 아니면은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기전상 AKI나 크레아티닌 상승한 거를 ACE 이니비터가 해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망설임 없이 ACE 이니비터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GI 트랙도 딱딱해지기 때문에 GERD, 아칼레이지아, 가스트로퍼리시스, fecal incontinence 이런 소화기 증상도 생길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소화기들도 다 딱딱해져가지고 음식을 이제 보내려면 연동 운동 이런 거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잘 그게 안 되니까 음식이 잘 넘어가지도 않아. 그다음에 소화도 잘 안 돼. 그리고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거를 CT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 케이스를 보다가 CT를 볼 일이 있으면은 그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원래 정상적으로 그 가슴 CT를 찍으면요. 보통 금식을 하고 나서 CT를 찍거든요. 그러면은 에스파고스가 확 쪼그라들어가지고 내부 루멘이 거의 보이지가 않고 그냥 꼭 추러스 쪼그라든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돼요. 근데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 환자는 이렇게 에스파고스의 톤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마치 파이프처럼 그냥 푹 퍼져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굶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스파고스의 내부 공간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염증이라든지 파이브로시스 이런 것들이 심장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이오카디얼 이스키미아나 파이브로시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가 의심되는 환자가 오면은 가장 먼저 검사해야 될 것은 안티뉴클리아 안티바디입니다. 이 ANA 자체는 대부분 양성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안티바디를 검사해야 될 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안티 토포 아이소머레이스 1 이제 SCL70이라고 하는 항체가 있고 그 다음에 안티 RNA 폴리머레이즈 3 요런 안티바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안티 센트로미어 안티바디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안티 토포 아이소머레이스 1 그 다음에 안티 RNA 폴리머레이즈 3 안티바디는 디퓨즈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랑 관련이 있고요. 이 디퓨즈 SSC는 제가 아까 ILD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ILD랑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예후가 조금 더 나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티센트로미어 안티바디는 리미티드 SSC랑 관련이 있고요. 이거는 퍼머너리 하이퍼텐션이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예후는 디퓨즈 SSC보다는 조금 더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시픽 안티바디 이름들 그리고 각각이 디퓨즈랑 리미티드랑 디퓨즈 리미티드 중에 뭐랑 관련이 있는지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어요. 자 그러면 이 리미티드와 디퓨즈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요거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다시피 리미티드 SSC는 팔 끝부분 그리고 얼굴 피부가 주로 딱딱해지고요. 흔히 크레스트 신드롬이라고 해서 칼시노시스 큐티스, 레이너 피노미넌, 에스퍼지오티스 모텔리티, 스클레로닥틸리, 그 다음에 텔랑지엑타시아 이렇게 5가지 증상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특히 이 리미티드 SSC는요. 혈관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래요. 그래서 텔랑지엑타시아 같은 것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폐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pulmonary artery hypertension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미티드 SSC에서는 이제 안티센트로멀 안티바디가 발견이 되고요. 예후는 조금 더 괜찮은 편입니다. 반면에 디퓨즈 SSC는 팔 끝부분만 아니라 팔 전체 그리고 몸통, 트렁크의 피보다 딱딱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트렁크까지 인볼브 했으면은 그건 이미 이제 디퓨즈 SSC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부 장기 침범이 굉장히 심한데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스클레로더마 레날 크라이시스 아니면은 이제 마이오카디얼 이스키미아나 파이브로시스
요런 것은 diffuse SSC에서만 주로 나타나지 사실 limited SSC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폐도 섬유화를 시키다 보니까 interstitial lung disease가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이 diffuse SSC에서는 anti-topoisomerase 1, 그다음에 anti-RNA polymerase 1 antibody, 3 antibody 이런 게 발견이 되고요. 예후가 조금 더 나쁜 편입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이요. 둘 다 사실 pulmonary artery hypertension은 나타나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pulmonary artery hypertension 설명드릴 때 그게 이제 프라이머리로 그냥 혈관이 좁아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심장이라든지 아니면은 폐에 문제가 생겨서 그 압력이 거꾸로 걸려가지고 pulmonary hypertension이 나타나는 일종의 core pulmonary 폐성심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diffuse SSC에서는요. ILD가 생겨서 pulmonary artery hypertension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렁의 diffuse haziness나 infiltration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 PFT를 찍으면은 restricted lung disease의 소견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체스트 엑스레이랑 PFT가 깨끗한데 pulmonary artery hypertension이 있다. 그렇다면 이때는 limited SSC에서 혈관이 딱딱해져가지고 생기는 PAH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치료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우선 증상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봐야 되겠는데 레이너 피노미넌 같은 경우는 비약물적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해야겠죠. 낮은 온도라든지 아니면 심한 감정 변화 이런 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겠고요. 심하면은 혈관 확장제, CCB라든지 보센탄 이런 약제들을 사용을 해야겠고요.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약제들, 베타블로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섬유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페니실라민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 이거 그렇게 의미 있는 치료 같지는 않고요. 소화기 증상은 GERD가 있다면은 PPI. 그 다음에 소화불량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돈페리돈, 메토클로프라마이드, 모사프라이드 이런 위장관 운동 촉진제를 사용해줘야 되는 게 맞겠고요. 폐동맥 고혈압, 이거 이제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산소 치료를 통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치료를 해줘야 되겠고 거기에 직접적인 혈관 확장제들 실데나필, 보센탄, 프로스타사이클린 이런 약제를 사용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클레로더마 리널 크라이시스가 생기면은 빨리 ACE 이니비터를 사용해가지고 RAAS의 활성화를 억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물론 면역 억제 치료도 해줘야 되는데요. 주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신경화증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경화증은 증상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진단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리미티드와 디퓨즈를 잘 구별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 합병증을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게 오히려 좀 잘 나오니까 그쪽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습하시고 문제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염증성 근육병증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